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주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간호사로 10년째 일을 하면서 이민 1세대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미국 군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인스타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 제가 미국 군대를 어떤 경로로 가게 됐는지 요거에 대한 한번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2006년도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저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6년 경력을 갖고 엔클렉스를 땄고요. 근데 일을 그만두고 영어 IELTS 점수만 이제 받으려고 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어요. 영어 포기자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영어 점수가 안 나오고 마음은 급해지니까 이제 2006년 초반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일단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한 5개월이 지나서도 점수가 안 나왔고 중간에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학생 비자로 바꾸고 나자마자 거의 IELTS 점수가 바로 나오긴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LA 소재 여러 군데 병원에 이력서를 돌렸던 거고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레벨 2 정도 되는 병원에서 이제 영주권 직접 스폰서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07년 초반에 미국 간호사로 영주권 진행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제가 그간 몇 년간 준비를 해왔고 꿈꿔왔던 이제 미국 간호사라는 꿈을 이룬 거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모든 생활이 다 안정이 되고 새로운 이제 환상의 세계가 열릴 줄 알았던 거죠. 그죠?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LA로 제가 오게 된 계기는 저는 미국에 연고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아예 모르는 곳에 가느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한인 커뮤니티가 큰 이제 LA로 가면 내가 조금 적응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LA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미국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있다가 200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조금 적응이 될 만했을 때 이제 조금 외로움, 타지에 있으니까 이런 외로움이 조금 클 때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제 또 저는 더 안정적인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2008년도 5월 정도에 저희가 결혼식을 하러 이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6월 중순에 미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상황이 어땠냐면 저는 영주권을 이제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이 있었고 저희 신랑은 그 당시에 학생 비자가 있었어요. LA 미국 입국 심사대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죠? 이제 영주권자랑 학생 비자랑 그 라인이 심사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이따 봐 이러고 빠이빠이 한 건데, 저는 나와서 한 3시간을 기다리는데 저희 신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학생 비자를 문제 삼아서 이민 심사대에서 어떤 조사실까지 이제 신랑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받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 신랑한테 학생 비자를 내준 이 여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 신랑의 학생 비자를 캔슬을 시킨 거예요. 이제 여권에 있는 그 비자 자체를 캔슬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저희 신랑한테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라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밤에 신랑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현재 남편이랑 떨어져 사는 게 무슨 큰 그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가장 힘든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게 연애가 됐든 이별이 됐든 결혼이 됐든 출산 분만이 됐든 내가 처한 그 상황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새 신랑이 내 옆에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또 성격은 급해가지고 이 신랑을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쨌든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시민권자가 돼서 해외에 있는 신랑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데려오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시민권을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방법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군대를 가면 시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돼서
제가 미국 군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을 때인데, 이제 병원에다 얘기를 했죠. 나 군대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밀리터리 리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트레이닝, 그래서 한국말로 치면은 뭐 신병훈련소, 그리고 이제 잡 트레이닝까지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미국 군대는 액티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군대에서 계속 일을 하는, 군인으로 일을 하는 이런 액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알은 거지만 리저브라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약간 예비역 개념이긴 한데 한국의 예비역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리저브는 베이직 트레이닝 그리고 잡 트레이닝까지 다 마치는데, 어떤 군대에서 지정하는 그 부대나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살면서 내 사회적으로 하는 직업이나 공부는 계속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정해진 그 부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내 군대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2번이면 요 주말이 끼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는 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이 리저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상담한 군대 리크루터 분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리저브를 갔고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시험을 잘 봐야지만, 군대 들어가기 전에 ASVAB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점수가 좀 잘 나와야지 내가 택할 수 있는 직업에, 군대 직업에 쉬운 이런 걸로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왜 그럼 메디컬 쪽으로 안 갔냐, 간호사가 직업인데 왜 메디컬 쪽으로 안 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군대도 이 메디컬 병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메디컬 쪽으로 군대를 가려면 제가 다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차피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직업은 뭐 딱히 따지진 않는다, 메디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빨리 군대를 가서 빨리 시민권을 따야 된다,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이 트레이닝이 다 끝나고 LA 돌아와서 이제 다시 미국 간호사로 하던 일을 계속 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항상 보면은 너 이제 이 나이에 미국 가서 뭐 할래, 일 그만두고 언제 영어 점수 없는데 언제 스폰서 받아서 언제 미국 간호사 일할래, 막 이런 얘기. 그리고 군대 갈 때도 힘든데 왜 군대 가냐, 너 이런 전쟁터에 끌려가면 어떡할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 군대 가서 다치면 어떡할래, 위험한데 왜 가니.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가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군대를 가지, 네가 한 5년만 결혼한 중년의 부부였으면 아마 이 상황을 정말 고마워했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느낀 게, 요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 상황을 안 겪어본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국 간호사는 뭐 아는 분이 없었으니까 물어볼 적은 없었지만, 대부분 보면은 항상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가 남이 이렇게 트라이를 하려고 하면 꼭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남의 사기만 꺾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미국 군대를 굉장히 좀 준비가 된 상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잘 하고 왔어요. 미국 군대도 재밌게 잘 했고, 미국 시민권은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거주지 문제로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제가 지정된 이제 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 한국에 다 가족이 있고 한국에도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2009년도 말에 12월에 저를 한국에 있는 평택 부대에 이제 전출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LA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2009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신랑이랑 같이 살면서 2009년부터 우리 애기 낳고 2011년도 말까지 2년 정도 살았어요. 신랑이랑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평택에 있는 이제 부대, 미군 부대에서 한 달에 2번 일을 하면서 이렇게 거주를 했고요. 그 2년 동안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초반 1년 안에 저는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선서를 해서 시민권을 받은 요런 게 되겠고요. 저 미국 시민권자 받자마자 신랑이랑 그 당시 이제 큰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큰애기 영주권 비자를 한국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영주권 심사 받는 것처럼 똑같이 저희 신랑이랑 애기도 미국 대사관 가서 영주 비자를 받아서 2012년 초에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온 자체는 총 기간으로 따지면 12년 정도인데 경력은 10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2년이 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2년에 들어와서 다시 원래 그 처음에 일했던 병원에 다시 지원을 했어요. 군대랑 가족 때문에 이제 나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다시 2012년도에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잠깐 시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2007년도에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제 시급이 한국 간호사 경력을 쳐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36불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죠. 2007년부터 2012년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까 2012년에 다시 와서 또 똑같은 인터뷰를 하고 똑같은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시급이 46불인가 그랬어요. 42불인가 그랬어요. 같은 병원에. 그래서 한 8불, 6불 정도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느껴진 거예요. 2012년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36불 시급 받으면서도 싱글이니까 뭐 렌트비 내고 살만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2012년도에는 이제 시급은 42불이었는데 제가 나이트 근무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수당까지 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수당은 뭐 46불, 47불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싱글 살 때보다는 아무래도 렌트비도 더 나가게 되고 생활비도 아무래도 더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조금 빡빡해지는 게 있긴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그 전에 싱글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금전적인 압박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씩 조금 페이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너무 좀 작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그 레벨 2 되는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일하는 카이저 레벨 3 되는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저 또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시급이 오히려 깎였어요. 시급이 오히려 깎여가지고 48불에서 이 레벨 2 되는 병원을 그만뒀는데 카이저 병원 갔는데 42불로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뭐 나이트를 해서 수당을 받아도 45불인가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네핏이 좋기로 소문난 레벨 3 되는 카이저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 병원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니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니언 컨트랙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 그리고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유니언 컨트랙이 없으니까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45불인가 46불 받으면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레벨 2 되는 병원보다 너무 바빠진 거예요. 일이 중환자가 굉장히 많고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일을 나가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풀타임인데 중간에 제가 또 파트타임으로 바꿨어요. 3일을,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도 지금 모자른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니까 일하는 날짜가 줄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당연히 줄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샀어요. 여기 2016년도에 집을 샀는데 모든 상황이 돈을 더 벌어도 지금 모자를 판에 파트타임으로 임금도 줄고 집도 샀으니까 돈은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2017년도 말인가 2010년도 말부터 2017년도까지는 이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이게 상황이 또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신랑의 임금도 있긴 있었어요. 신랑의 수입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는 각자 이렇게 임금을 관리하고 수입을 관리하고 이제 쓰는 부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는 알지만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걸 모르죠. 그리고 신랑도 마찬가지로 제 인컴이 얼마 되는지 모르고 이제 어디다가 뭐 크게 집세라든지 아이들 튜이션비 이런 거는 제가 내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뭐 그 외에 어떻게 쓰는지는 전혀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전적으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때는 되게 사람이 이렇게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생활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카드 쓰고 한 달 카드 쓰고 월급 받으면 떼우고 쓰고 맺고 이런 식이었고, 뭐 한 번은 잔고가 막 60불인가 네 식구 사는데 60불인가 막 요게 잔고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이민을 와서
한 8년 정도, 1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도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리가 안 잡혔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 그런데 사람이 또 죽으란 법은 없다고 상황이 좋아질라 그러니까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일도 조금 익숙해졌고 그래서 파트타임에서 다시 풀타임으로 바꿨고 풀타임으로 바꾸자마자 유니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갑자기 임금 인상이 확 됐고 그동안 임금을 안 줬던 걸 또 몰려서 조금 보너스를 주기도 했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확확 좋아지더라고요. 2017년 초반부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집을 사고 나서 한 초반 6개월은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 저도 임금이 좀 풀리고 신랑도 일이 조금 풀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조금 2017년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해드리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기만 하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힘든 게 이 마음먹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앵클렉스를 시작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고 그 앵클렉스 패스하시고 IELTS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고 제가 지난 12년간에 이렇게 이민을 정착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각자 방법은 다르고 어떤 경로는 다를지언정 원하시는 대로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내가 원했던 일이 딱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내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게 좋은 얘기가 될지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늘 고난과 역경이 이제 시험처럼 펼쳐져 있다는 거,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현재 고민과 스트레스는 육아입니다. 육아는 재밌긴 한데 재밌고 보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내 마음대로 육아를 해도 애가 잘못될까봐 겁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서 애가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둬도 애가 잘못될까봐 걱정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지난 12년간의 어떤 미국 이민 얘기를 들려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미국 간호사의 다른 정보에 대해서 올리는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